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벌써 8강이네요. 8강에서는 이제 1단원에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간 첫 시작입니다. 그러면 8강에서 무엇을 배울지 같이 한번 배우러 떠나보실까요? 자, 벌써 8강이네요. 8강이 되었더니 이제 1단원 다항식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첫 번째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첫 번째에서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떤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단원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냐면요. 이 연산 중에서도 곱셈이랑 나눗셈 이 두 가지에 좀 관련된 걸 더 깊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항식의 연산 배울 때도 첫 번째로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차수별로 정리하는 두 가지를 배웠었죠. 어떤 거 배웠었어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보통 우리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다. 그리고 차수가 높은 거 뭐 x세제곱에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상수항 뭐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한다 해놓고 덧셈 뺄셈 배웠었잖아요. 이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오늘 8강의 주제고요. 이 8강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항등식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봐야겠죠. 그 밑에 있는 1번 선생님이 네모칸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들어갈 용어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항등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수학 용어를 보면은 줄임말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글자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가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항등식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등식 사이에는 여기 항과 등 사이에 항상 성립하는 이 얘기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다시 써보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등식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배우는 항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항등식은 용어에서 오는 느낌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뭐 요런 거 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x가 들어간 거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하면은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밑에 있는 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요. 방정식은 항상 뭐가 따라와요? 해가 따라오죠. 해라는 거는 그 식을 성립시키는 x값을 의미를 하잖아요. 해 또는 우리가 뭐 근이라고도 하는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 이런 거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2x가 4다. 이런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x값이 뭐여야 돼요? x값이 2고 이거를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이 항등식은 무엇이냐면요.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이 표를 보시고 이 네 가지에 들어갈 초성 퀴즈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것부터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것은 미음 디귿인데요. 얘는 뭐냐면요. 모든이에요. 모든. x값.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이게 이제 항등식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얘는 좀 헷갈려 해요. 얘는 뭘까? 이응, 이응, 이응. 자, 모든 말고 쓸 수 있는 게 임의이라는 이런 표현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요게 또 항등식이고요. 자, 또 세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값은 4개의 초성이 주어져 있는데요. x의 값에 땡땡땡땡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걸까요? 얘는 상관없이 라고 합니다.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거. x가 땡땡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그렇죠. 얘는 어떤입니다. 어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문제의 서두에 이런 표현이 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고 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이 항등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된다는 거 알았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요거죠. 항등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수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계수는 알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에 보면은 A, B, C, 뭐 X 앞에 붙어있는 이런 계수들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들이다 해서 그거를 구하는 방법,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B와 대, 비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B로 시작하는 말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비교하기입니다. 비교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죠. 대는 대입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수학적 용어로 하면은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뭐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패스하시고 비대 이 두 글자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맨 위에 문제 선생님이 크게 써놨죠. 2번. 다음 등식은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상수 ABC의 값을 정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여기서 뭐인 걸 알고 항등식이구나. 요거를 알고 이제 ABC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위에서 비대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비교하기에서 비교하기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를 하나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입하기 방법으로 푸는 걸 하나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로 비교와 대입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 이것까지 해서 총 3가지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문제를 딱 봤을 때는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비교하기, 대입하기를 적절히 쓰면은 문제 푸는데 훨씬 더 효용적이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방법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문제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비교하기, 이 양변을 비교해서 A와 B와 C의 값을 구해보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 준비되어 있지만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비교하기 방법은 말 그대로 양쪽을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이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1번도 지금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등호 보이시죠? 등호를 중심으로 양쪽에 좌변에 ax 플러스 b, 우변에 0 이렇게 써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이 x 앞에 붙어있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게 무엇인가? 상수항이 무엇인가? 양변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1번 같은 경우는요. 우변에 0밖에 없잖아요. ax 플러스 b가 0이니까 결국에는 0x 플러스 0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a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 뒤에는 0이죠. b는 이 뒤에는 0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항등식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원래 이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x값에 상관없이 얘는 사실 지금 어떤 문자가 주어져야 되는데 얘는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거든요. 그래서 x값에 무엇을 넣던지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x값에다가 일단 0을 넣어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 되니까 b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식이 ax는 0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다가 이제 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a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항등식의 정의에서도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이제 이 2번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2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것도 이제 방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x에다 하나씩 대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얘가 0, 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a가 얼마? 0, b도 0, c도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등식에서는 뭔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이제 성질로 해가지고 책에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자, 위에 있는 거는 ax 플러스 b가 0이면 a도 0이고 b가 0이다. 또는 a가 0이고 b가 0이면 ax 플러스 b가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도 쓸 수 있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고 얘가 항등식이면 어떻게 된다? a도 0, b도 0, c도 0이다. 반대로 a0, b0, c0이면 얘가 항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1번, 2번 문제를 끝내고 이제 3, 4,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 4, 5번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변 비교해줘가지고 좌변에 있는 거랑 우변에 있는 거랑 똑같다. 위치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번부터 같이 볼 건데요. 3번은 x제곱 앞에 a 써있죠. 우변에 x제곱 앞에 누구 써있어요? 2 써있으니까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좌변에 보니까 x 앞에 3 써있네요. 그럼 우변에 x 앞에 b니까 b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c만 찾으면 되겠죠. c는 상수항이어서 그냥 c 이렇게 있는데 뒤에는 7이 있네요. 근데 7까지만 보면 안 되고 누구까지? 이렇게 부호까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c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도 벌써 빨리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을 볼 건데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4번 같이 보면요. 4번은 좌변에 이렇게 식이 쭉쭉쭉 써져 있는데 우변이 0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항등식이다. 지금 다 항등식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얘가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까 한쪽이 0일 때 항등식 생각해봤죠? 어떻게 됐어야 돼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이어야 되고 또 누가 0이어야 될까요? x 앞에 붙어있는 요 친구가 0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 전체가 0이었죠?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그러면 a도 0, b도 0, c도 0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요 친구에 주목을 해줘서 하나하나가 0이다. 여기 앞에 붙어있는 거 제가 지금 괄호가 안 보여서 다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요만큼 b 플러스 1 요거 전체가 0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괄호로 묶인 2c-4 여기 전체가 0이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건 a이기 때문에 a는 그대로 0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어떤 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b 플러스 1이 0이니까 b는 얼마다? 1 넘겨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어떤 식 만족해요? 2c-4가 0이니까 2c는 얼마다? 4 넘기고 그러면 c는 얼마? 2로 양변 나눠주니까 2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등식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잘 아셨죠? 그래서 이 3번이랑 4번을 잘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좌변에 있는 식이 있고 우변에 다른 식이 나왔을 때 양쪽을 비교를 해줘서 개수가 개수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였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한쪽에가 0일 때 각각의 개수들이 다 0이어야 된다는 거. 이 큰 두 가지 특징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와서 비교하기를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자면요. 자, 이렇게 왼쪽에 식이 있고 오른쪽에는 0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A랑 B랑 C가 모두 다 0이다 이렇게 항등식이 되는데 각각이 이렇게 수가 다르게 써 있을 때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A'X제곱 B'X C'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각각 개수를 비교해줘서 A가 A'이랑 같고 B가 B'이랑 같고 C가 C'이랑 같고 이거를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각각 여기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들을 주목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볼 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쪽에 0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쪽에 0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거를 생각을 해주셔서 한쪽의 거를 다 전개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부분은 살짝 지워놓고요. 자, 위에서 이제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렇게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ax제곱에 그 다음에 지금 abx까지 이렇게 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 전개해줘야 돼요. 1도 요렇게 전개를 해주면은 2x 플러스 b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세로 쓰기를 한 거고 정리를 하면 2ax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x 플러스 b가 어떤 식이랑 같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은 끼리끼리 비교를 한번 해본다고 했을 때 이 2a는 누구랑 같아요? 2랑 같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식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랑 같고요. 마지막에 b는 마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뭐랑 뭐만 구하면 돼? A, B, C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C가 없으니까 A, B까지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바로 알 수 있는 건 누구? B가 마3이고요. A도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겠죠? 2A가 2다.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1이고요. B는 바로 읽어주시는 대로 마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가운데 있는 요거는 굳이 계산을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떤 숫자들을 빨리 전개를 해서 캐치를 해서 양변을 비교해 줄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5번 문제 같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자, 여기 A는 X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X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비교해주면 돼요? B는 어떻게 곱해주면 나오는가? B는 1하고 B하고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상수항이 이렇게밖에 못 나오니까 B가 바로 마3입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에 좀 익숙해주시면 이렇게만 비교하고도 읽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비교하기 문제는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대입하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비교하기, 두 번째 대입하기입니다. 대입하기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이거 하나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대입하기 옆에 써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특정 x값을 대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x값을 대입해가지고 식이 성립할 때 a값과 b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x값이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넣어도 되고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식이 성립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특정 x값이라고 했는데 어떤 x값을 넣어줘야 되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6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6번 식을 보니까 a에다가 x 100 b에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전개해서 비교해줘도 되지 않나요? 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뭐 a 플러스 b가 얼마고 2b 빼기 a가 12고 뭐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이런 거를 풀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대입하는 게 조금 쉽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기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를 대입할 거냐면요.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을 0으로 하는 이 값들을 0으로 하는 x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이 값을 0으로 하는 x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거 x-1을 0으로 하는 x값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제가 x는 1 여기다 써놨는데요. 자, x는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1을 다 넣는 거죠. x 자리에 다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1 빼기 1이니까 얘는 0으로 날아가요. 그럼 결국 누구만 남냐면 이 친구 1 더하기 2가 3이니까 3b가 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 요거 곱하기입니다. 3 더하기 10이니까 15가 되죠. 그래서 바로 약분하면 얼마 돼요? 3, 1은 3, 3, 5, 15에서 b가 얼마다? b가 5라는 거를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괄호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넣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괄호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x를 넣어버리면 하나가 이렇게 항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에 관한 식만 구해서 b를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x에다가 한 값을 더 넣어봐야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값을 넣어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이 괄호 값을 0 되게 하는 x 값을 넣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2일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또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모든 x값에다가 다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가 0으로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하기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12니까 어떻게 돼요? 6이죠? 자, 그러면은 또 약분해줘 보면요. a가 얼마다?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특정 x값을 대입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x값은 보통 언제 대입을 하냐면요. 이렇게 괄호가 주어졌을 때 x 빼기 1, x 더하기 이렇게 괄호가 주어지면은 얘를 0 되게 해서 다른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하기랑 비교하기를 합쳐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교하기랑 대입하기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7번 문제인데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괄호가 있으니까 대입을 되게 하고 싶게 생겼죠. 대입을 하면은 괄호가 0 되게 하는 값을 넣는 거니까 괄호들이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구 값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C 값을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입하기를 하면요.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방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했던 여기다가 다 1을 넣는 거니까 여기다 1 넣고 1 넣고 자, 모든 x에다 다 1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으로 날아가고 여기도 0. 좌변은 얼마만 남아요? c만 남는 거죠. 그럼 좌변은 c이고 우변은 1 대입하면은 얘가 3, 얘는 5 곱하기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 1이죠? 이렇게 쉽게 c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기 방법을 또 해볼 건데요. c는 이미 구해졌고 어떤 거를 비교해서 할 수가 있는가? 자, 양변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딱 하나만 나오는 값. 비교하기는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개수들을 비교를 해주는 건데 이 왼쪽에서 있는 이 좌변을 딱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어떤 값일까요? 그렇죠. 바로 3인데요. 왜 3이 바로 나오냐면요. 이 왼쪽에서 식을 봤을 때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식밖에 없어요. 나머지에서는 x 1차고요. 여기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x제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있는 여기 제곱에서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딱 한 번 나오죠. 전개해줬을 때. 그러면은 x제곱 앞에 붙을 수 있는 게 a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변에서 3x제곱이 있으니까 a는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a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방법을 통해서 x제곱의 개수를 비교하면 a가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a랑 c랑 구했으니까 b만 구하면 되겠죠. b는 어떻게 구해줄까요? 일단 우리가 아는 값들 3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준 상태에서 아무거나 이제 넣어줘도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또 대입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 여기 비교하기 쓰면 안 되나요?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5 있고 여기 x 앞에 b가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앞에 있는 x 빼기 1의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여기서 그래서 x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비교하시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이 x제곱은 여기서만 딱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b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자, 대입하기를 할 때 좋은 값 중에 하나가 이 괄호 안을 0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얘를 1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넣을 거냐면요. 쟤가 1이 되려면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다 넣고 b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2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에 제곱해서 그대로 1이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수는 3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2 넣으면 그대로 1이니까 1 곱하기 b에서 b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1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다 2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3, 4, 12, 5, 2, 10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좌변 정리해주면 b 더하기 2고요. 우변은 3이 나오죠. 그랬을 때 b는 2 넘겨주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괄호가 있었기 때문에 괄호 안을 0으로 만드는 x를 1로 대입해서 c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교 방법을 이용해서 x제곱의 개수는 맨 앞에 있는, 자, 여기 앞에 있는 a만 x제곱을 가지기 때문에 3이 바로 a가 된다 이렇게 했었고, 대입은 이제 a와 c를 안 상태에서 b를 구하기 위해서 x값에 다른 값을 대입을 해서 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해봤는데 여러분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죠?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들이 어려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또 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푼 거니까 여러분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 꼭 복습해보면서 풀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